식품의약국 FDA 자문위는 얀센 백신 부스터샷 승인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백신 접종 모든 준비를 마치고 LA 카운티 보건국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권고가 확산돼 제약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불균형 현상이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심근염 유발 여부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전면 허용됩니다. 코로나 시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한인 의학 전문의와 코로나 시대가 가진 오해와 진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오늘 존슨앤존슨 부스터샷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FDA는 이달 말 모더나 백신과 존슨앤존슨 부스터샷 승인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비영리 단체들 역시 부스터샷 접종 준비에 한창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회의에서 18세 이상 얀센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50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용으로 2회 접종을 마쳐야 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다릅니다. 자문위 논의에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거론했습니다. 일부 자문위원은 얀센이 제출한 데이터에 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존슨앤존슨은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접종을 늘리면 효과가 94%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이 항체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자문위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의 경우 맞은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후 부스터샷을 권고했고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만 맞도록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모두 FDA 자문위로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문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FDA는 대부분 자문위 권고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FDA가 최종 승인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단이 접종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CDC 국장이 승인하면 부스터샷은 즉시 접종을 시행합니다. LA 한인사회는 백신 미접종자의 1차 접종은 물론 부스터샷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LA 한인회는 부스터샷이 승인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파이저 아니면 존슨앤존슨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파이저를 2차 맞으신 분들은 또 3차 백신을 부스터샷을 맞으러 오실 수가 있는데 그 부스터샷을 또 파이저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도 어제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권고에 따라 이미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고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보건국에 백신 접종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려면 1, 2차뿐만이 아니고 추가 접종도 마이턴에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파이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더나가 이제 추가가 되면 그래서 모더나를 추가 접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접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MCCN도 부스터샷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MCCN은 직접 방문과 한국어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헬스에서 인스트럭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더나를 마신 분들은 직접 올 수 있고 워킹도 할 수 있고 와서 백신 카드만 갖고 좀 부스트는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화이자, 모더나, 얀센 존슨앤존슨 백신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부스터샷 접종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부스터샷 접종 권고가 확산되며 제약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불균형 현상이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제조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며 부스터샷 접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터샷이 최종 승인된 화이자의 내년 예상 매출은 무려 260억 달러, 원화로 30조 8천억 원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모더나의 부스터샷이 최종 승인되면 내년 예상 매출은 140억 달러, 원화 16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스터샷 특수로 더 많은 수입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백신 불균형 현상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의 백신 1차 접종률이 7%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부스터샷 접종이 꼭 필요하냐는 반문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품의약국이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젊은 남성 사이에서 심근염 유발 여부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DA는 12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들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경우 희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을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모더나와 동일한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의 화이자 백신도 젊은 남성들 사이 심근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FDA가 외부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의 백신을 접종한 18세부터 25세 사이 남성은 심근염과 심낭염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은 청소년들의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모더나 백신 접종자의 심근염 발생 보고가 화이자 백신의 3배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FDA의 재검토 절차는 수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12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한데 FDA의 결정에 따라 모더나 백신이 언제쯤 가세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전면 허용됩니다. 백악관이 오늘 새 입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전면적인 허용은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출국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따릅니다. 인정되는 백신은 식품의약국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제품입니다. 사실상 각 나라에서 접종 중인 거의 모든 백신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초 적용된 유럽과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던 정책을 대폭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음성증명서 제출만으로 입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법률 대리인 측이 주요 일간지와 라디오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익을 위해 부정한 일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틀어 단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연방대배심의 이번 기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반드시 억울함을 입증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USC와 연계된 뇌물수수와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지난 수요일 연방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콜로라도 덴버 미술관의 한국관 재개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LA 사무소가 콜로라도주 덴버 미술관에 한국관을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되는데 기존보다 공간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70제곱미터에서 111.48제곱미터로 전시 공간이 늘었는데 이 공간은 앞으로 한국의 문화재 소장품을 교체하며 전시하는 데 활용됩니다.
한국관 디자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나탈리아 크리니에르가 담당했습니다. 전시실 벽면은 한국의 고유 색상인 오방색에서 영감을 얻어 짙은 푸른색이 적용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진행된 재개관 기념식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단은 덴버 미술관의 한국관이 한국 미술을 접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이 재개관하며 아시아 미술부장에는 김현정 큐레이터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고유 미술품을 미국에 전파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991년 창립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술관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전에는 LA 미술관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미국 내 19개 미술관의 한국관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서밋클럽에서 PGA 투어 더 CJ컵이 개막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열띤 승부도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 위한 경쟁은 경기보다 더 뜨겁다고 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 퓨전 방식으로 조리된 다양한 음식들, 만두와 치킨, 김치볶음밥, 살짝 얼린 식혜도 보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아 미니 치킨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갤러리들. PGA 투어라기보다 먹거리 박람회장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Oh, it's delicious. I love it. Really good. I told him about Bibigo because I got it at home. So when I saw that we were going to try something different, I tried the dumplings. The dumplings are really good. 어제 라스베이거스 서밋클럽에서 개막한 더 CJ컵은 오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대회 자체도 볼거리지만 출전 선수들의 만두빚기 체험과 어린이들을 위한 갖가지 행사도 개최됩니다. 주최 측은 골프 스포츠를 통한 한식 세계화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다음에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데 좀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CJ컵은 팬데믹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저지주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가정과 차일드 케어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13일 새롭게 7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과 차일드 케어 센터 등의 어린이 양육시설, 차일드 케어 등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베이비시터 등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출하는 가정에 수입보고 증명 등의 자격이 충족될 시 $2,00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 차일드 케어 센터 등의 양육시설에는 최소 $20,000에서 최대 $80,000까지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일드 케어 센터 등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오는 12월과 내년 여름 각각 $1,000씩 지원되며 동시에 직업 유지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내년과 내후년 여름 썸머 캠프를 개설하는 운영 단체들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가시키는 부모들에게도 참가비의 일부를 보조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국 사라 아델만 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에서 배정된 것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차일드 케어 센터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고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원을 받게 되는 가정은 매달 양육비의 일부를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12월 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주 보건복지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도 복지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지난 2012년 흥겨운 뮤직비디오와 함께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세계를 강타한 강남스타일. 특히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나올 당시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한참 성장하고 있던 때였으며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역시 현재
동영상 플랫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main reason for Squid Game's success is its media platform, Netflix. In a way, it's kind of like Squid Game is kind of like K-drama's Gangnam Style. Like Psy and Gangnam Style became viral because of the emergence of social media back then, because of YouTube. 정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이 강남 스타일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씨앗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징어 게임에서도 비슷한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젊은이들의 K-드라마와 K-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라운드 6라는 제목으로 출시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해당 국가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ntigamente o pessoal não conhecia muito, né? Mas depois da Round 6 já deu meio que boom. K-pop, o pessoal tá começando a conhecer mais agora. If I was in that situation, I would do the same. That's the thing, because if I had to survive, if I had the choice to shoot the person next to me, or for me to die, I would obviously choose to shoot the person. And like Squid Game is one of like the most amazing and interesting show I've ever seen. The concept is too good, and I think this is the first Korean series I have watched. And I think now after this, I will be watching few more.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오징어 게임에 빠져 있는 이유는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는 빈부격차 등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드라마를 통해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점으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시대에 접어든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한인 의학 전문의와 코로나 시대가 가진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코로나 시대의 올바른 건강관리, 델타 변이에 이은 뮤 변이의 공격, 백신 종류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백신 접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삶. 오늘 KBS 아메리카의 새 프로그램 K-피플 두 번째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한승수 박사를 모시고 코로나19 오해와 진실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KBS LA 이영현 특파원이 진행하는 K-피플은 미국에서 살았거나 살고 있는 교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의 삶과 일, 성취와 실현을 듣고 다양한 지식과 양질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K-피플 두 번째 시간 코로나19 오해와 진실편은 오늘 밤 9시 40분 지상파 채널, 9시 50분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각각 방송됩니다. 오늘 밤 9시 40분 방송되는 K-피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